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5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일주일의 마감이네요. 금요일입니다. 이번 일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좀 아쉽지만 시장은 좀 밀렸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 별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테이퍼링의 안도감에 따른 급등에 따른 피로감, 되돌림 이런 정도의 어떤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개별 종목단으로는 강한 것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였고, 연말에 좀 약간 좀 차익 매물 또 양도세 회피하는 어떤 그런 물량들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어제 이제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우리나라의 반도체 비중이 높으니까 강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쉽게도 좀 약세 마감해가지고 다음 주를 좀 기약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만은 이제 강했죠. 대만이 이제 오늘 아시아가 증시에서 강한 1.2% 1% 넘는 상승을 보였죠.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별 장세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수의 중요도는 많이 낮아졌고, 종목별로 좋은 어떤 실적 내지는 좋은 어떤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또 거래를 통해서 수익률을 올리고 계좌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셀트론도 좋은 어떤 내용이 있는데 주가 반응은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어떤 뭔가 좀 호재를 낸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최근에는 개별 이슈나 종목 간의 어떤 내용들을 좀 많이 짚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 오늘 잘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47% 약세로 마감했고요. 296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269 종목, 하락 종목 수 600 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가 2배 이상 많았던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그냥 보합 정도예요. 1001포인트.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죠. 980 종목, 거의 1000 종목입니다. 3배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약세였던 흐름이고, 오늘은 기관이 좀 팔았네요. 양시장에서 외국인은 1000억씩 샀어요. 코스피, 코스닥. 근데 기관은 코스피에서 4400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580억 순매수. 좀 상반된 흐름이었네요. 외국인은 오늘 3200계약 정도를 선물시장 매도하면서 최근에 그냥 업체를 뒤치락하는 그런 어떤 선물시장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고객예수금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고, 신용융자잔고는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듯 하고요. 주식형 펀드의 자금은 조금 올라오네요. 80조대에서 90조대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흐름인 것 같고, 어쨌든 시중 자금, 시장의 어떤 주변 여건의 어떤 자금은 큰 변동이 없는 거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그렇게 좀 달아오르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역시나 또 올랐습니다. 0.8%. 어제 엔비디아가 그냥 폭등했죠. 10% 이상.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향후에 이제 어떤 굉장히 큰 주도주가 될 것이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상향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S&P 500 0.4% 상승하면서 역시나 신고가 계속 행진. 다우산업은 약보합 정도. 그래서 오늘 기술주 워낙 강했던 그런 미국 시장 흐름이었고,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그래도 이제 플러스권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니케이도 음봉 밀렸고 0.6% 약세, 홍콩도 1.4% 약세, 대만은 1.2% 강세로 오늘 종가가 고가네요. 상해 증시는 1%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그냥 그렇게 약하진 않았지만 좀 아쉬운 어떤 약세 흐름이었고,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도 그냥 여기서 박스 돌린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코스닥 지수 쪽은 그나마 그래도 밑꼬리 그리면서 좀 올려친 형태니까 그나마 좀 잘 방어가 됐고, 2차전지 쪽으로 굉장히 강했죠. 에코프로뱀이 9% 이상 상승했고, 그리고 게임주 카카오 게임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가 6, 7%씩 상승하면서 시총순위가 벌써 3, 4위예요. 예전에 시총순위, 코스닥 시총순위 10위권 안에 바이오 주식이 막 6종목, 7종목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이오 종목 별로 없습니다. 10위권 안에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론 제약, HLB 세 종목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게임주가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위메이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들어왔고 2, 30위권 안에는 2차전지가 또 꽤나 많죠. 그래서 바이오에 약간 좀 시총 점유율이 많이 좀 낮아진 그런 시즌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주식에 대한 메리트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많이 높아진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수급 특징 보면요. 오늘 운수장비 쪽으로 오늘 기아차 좀 강했죠? 기아가 이제 1%, 현대차가 0.4%. 그나마 이제 그래도 플러스권 마감했네요. 운수장비 쪽으로 오늘 1,500억을 순매수를 했고, 금융업 쪽으로도 좀 들어왔네요. 서비스 업종 들어왔고, 뭐 큰 특징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 자금이, 기관도 많이 들어왔네요. 메타버스나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된 것 같고요. 오락문화 쪽, 뭐 엔터 쪽 그래도 유입된 것 같아요. 예.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역시나 590억 외국인 기관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어떤 미래 트렌드 방향으로 수급은 오늘도 좋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보죠. 삼성전자 0.5% 빠졌고, 하이닉스 0.9% 상승했고, 이건 뭐 별 의미 없는 시세가 나왔네요. 미국의 반도체 업종하고는 좀 다른 어떤 행보죠. 왜냐면 메모리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지금 뭐 비메모리, 메타버스 뭐 이런 어떤 영역의 그런 반도체 흐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과는 완전히 대비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어떤 사업 부분이 다르니까 그런 거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 이제 보합 정도 마감했고요. 네이버가 저는 대형주 중에서 가장 현 시점에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하여튼 메타버스 돼 있잖아요. 카카오는 많은 기업을 상장시키면서 지금 시총을 합치면 100조가 넘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나중에 카카오 엔터까지 들어오면 뭐 무지막지한 대기업의 확실한 공고화를 좀 만들어내겠네요. 어쨌든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카카오뱅크 4% 빌렸고, 포스코도 4% 정도 밀리는 좀 약세 흐름 보였고요. 크래프톤이 좀 많이 밀렸네요. 3.6%. 보호해수 풀리는 게 이제 물량 나올 수 있는 게 11월 10일이죠. 예. 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신작 출시는 11일.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하이브는 7.5% 상승으로 신고가 흐름 이따가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NC소프트가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은 4.8% 상승하는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출 좋게 나왔다고 하죠. 예. 에코프로비엠이 9.4%. 리포트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는지 와 무섭네요. 예측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헬스케어 0.7% 올랐고요. 그리고 셀트론 제약은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셀트론은 강보합 정도, 삼성바이오도 보합 정도, 별 변동은 없었어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7% 상승, 펄어비스 6.7% 상승, LNF 2% 상승, HLB도 2% 상승했는데 낙폭이 좀 컸네요. 최근에 에코프로 10% 상승. 아프리카TV는 뭐 계속 올라가네요. 이거 양봉이 지금 며칠째입니까? 엄청나게 연속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다른 엔터주는 좀 밀렸어요. 최근에 보시면 제 옆에 엔터 보면. 근데 하이브가 이제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리오픈 주들이 최근에 좀 안 좋아요.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파라다이스도 3.5% 밀리면서 리오픈주가 최근에 좀 안 좋은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발표를 앞두고 있는 뭐 이런 것들, 학회에서 임상 발표 앞두고 있는 매드팩터 같은 바이오 주식들은 오늘도 역시나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 녹시자 랩셀도 마찬가지로 학회 발표가 앞두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4%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심택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실적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오이미텍도 이제 학회 발표 모멘텀, 차별화된 움직임 명확하게 나오죠.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집어낼 필요가 있고, 예, 학교 발표 모멘텀 있는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지수 흐름과는 다르게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총상위 뭐 조금 더 볼까요? 예. 뭐 특징 작업은 좀 없는 것 같네요. NFT의 이제 대장주 위메이드 오늘도 이제 1% 오늘 근데 낙폭을 크게 보이다가 예, 밑꼬리를 그리면서 좀 올라왔네요. 9%까지 밀렸다가 와 엄청 끌어당겼네. 근데 약간 좀 꺾였잖아요. 조정 구간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막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예,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 좀 돌리는 형태 예, 형태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 코스피 쪽에선 기아 1200억, NC소프트 600억, 하이브 400억, 카카오페이 오늘은 약간 플러스 340억. 저는 카카오페이 지금 부담이라 커요. 삼성전기 2.5% 상승 290억 정도 순매수 예, 보여주는 흐름들. 그리고 대덕전다 이것도 패키징 업체인데 와우 심택하고 같이 연결돼서 오른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두산퓨어셀, DB하이텍.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 카카오게임즈가 단연 1위, 에코프로비엠이 단연 2위 490억 500억 정도, 심택 300억, 펄어비스도 140억 들어왔고요. 골프존은 리오픈주 중에서 가장 강하네요. 최근에 오늘도 1% 상승했고 수급도 최근에 좋고요. 녹시랩셀도 학회 모멘텀 그리고 이제 박스 조정을 좀 오래 겪고 나서 좀 돌파를 노리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수급과 시세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오늘 하이브, 이따가 하이브 얘기 드리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수급 좋네요. 68억 정도 들어왔고, LX 세미콘 60억 정도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 그리고 이제 NFT 관련한 다날 60억 정도 수급 들어오는 흐름들. 아난티는 저는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서진 시스템은 5G이기도 하지만 그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수급도 오늘 40억 정도 들어오는 좋은 흐름. PSK 반도체 장비주로서 29억 정도 들어오는 흐름들. 테스나. 그래서 반도체 쪽은 저는 내년 대비해서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좀 수급이 좋았고요.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뭐 다들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별 장세입니다. 테마 섹터별. 그렇기 때문에 이슈를 체크하고 또 선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만한 것들을 또 선취하는 전략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슈를 잘 챙겨보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첫 번째는 셀트리온 관련된 겁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아이큐어와 같이 아이큐어라는 이제 국내 상장사와 같이 치매 치료제, 돈의 폐질 치매 치료제 패치제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처음으로 이제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돈의 폐질 계열로는 전 세계에서 이제 최초죠. 네, 허가 기관에 이제 승인을 받은 게.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오늘 뭐 셀트론의 어떤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했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어떤 이력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이제 도네리온 패치라고 이렇게 지었네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도네리온 패치는 한국, 대만, 호주, 말레이시아 등 4개국 약 400명의 경증 및 중등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3상 결과 유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경증 및 중등증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기억 언어 재구성 행동, 진압력 등을 다루는 대표적 표준 도구인 ADAS 코즈 평가에서 경구용 도내 폐질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게 이제 지문으로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이게 또 어떤 임상 평가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도내 폐질은 경구용으로만 이제 상용화 됐었죠. 먹는 거. 이제 도네리온 패치는 하루 1회 복용하는 도내 폐질 경구제를
주 2회 피부에 부착하는 타입으로 개발한 개량 신약입니다. 그래서 경구제 대비해서 복약에 대한 수능도를 개선하고 편의성을 향상한 제품이다. 특히 도네리온 패치는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보다 먼저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론은 국내 마케팅 및 유통을 담당하는 셀트론 제약을 통해 신속히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형적 장점을 바탕으로 시장 선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은 이제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향후 이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 모멘텀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클 것 같고요. 도네리온 패치제는 처음부터 패치제를 투여받은 환자뿐 아니라 기존의 경구용 도네패질 제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도 복용량에 상응하는 패치제로 전환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 차이가 없음을 입증해 경구제 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등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도네리온 패치가 세계 최초의 도네패질 패치제로 지위와 우선권을 확보하면서 약의 효능 효과만큼이나 복약에 대한 수능도와 편의성 향상을 강조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걸로 기대가 된다. 도네패질 패치제의 상용화를 서둘러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치료 옵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셀트론은 아이큐하고 이제 계약을 통해서요, 이 도네리온 패치를 약 12년간 국내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떤 기사가 나왔고, 일단은 아이큐어는 이제 좀 시세가 이제 분출하긴 했지만, 셀트론 그룹주는 이제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이슈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해외 시장,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걸 추진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거라 보고요. 어쨌든 좋은 기사였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브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어떤 과정 속에서 최근에 계속 이제 신고가 행진을 했는데요. 다른 엔터주는 조금 꺾이는 타고 또 다른 콘텐츠주나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조금 주춤했거든요. 예, NFT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 지금 계속적으로 메타버스 NFT 방향에 굉장한 좀 지분 인수 그리고 사업의 어떤 확장을 확실하게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에 1,000억 이상 베팅하면서 이제 제3자 유증에 이제 참여한 거죠. 그래서 확실한 그 메타버스 NFT의 방향으로 하이브가 갖고 있는 어떤 IP 지적재산권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하이브가 추진하고 강력하게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제 수급도 계속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고가 종목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 지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이브, 메타버스 전문 자이언트 스텝 투자, 두나무 지분 투자 이어서 신사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증권거에서도 지금 잇따라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 내용 보면요. BTS 소속사 하이브가 리얼타임 콘텐츠 솔루션 기업인 자이언트 스텝 투자에 나선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 신사업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하이브가 두나무와 지분 교환에 이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주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의 제3자 유증에 1,000억 이상 자금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유증 거쳐가지고 10% 내외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뭐 VFX,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및 관련 솔루션을 보유한 크리에이티브 테크 기업으로 관련 콘텐츠 제공을 주요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뭐 대표적인 대장주죠. 메타버스 대장주로서 네이버의 투자까지 받으면서 이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 이제 굉장히 큰 성장에 대한 어떤 포텐셜을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1조라는 거는, 그리고 자금 조달에도 계속 성공하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은 이 기업의 기술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지금 시총을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뭐 네이버 이렇게 8.9%
이렇게 또 지분 갖고 있고 하는 것들 보면 뭐 명확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브의 어떤 최근의 광폭 행보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분명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평가를 낳고 있고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신고가 행진을 오늘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사를 좀 보면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회사 설명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바운드리스 경계가 없는 이라는 거를 무경계라는 거를 이제 키워드로 꼽고 여러 가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이브가 전 세계 유일한 어떻게 보면 그 팬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적인 글로벌 팬 플랫폼, 국내 팬 플랫폼은 또 이제 뭐 DOU가 있긴 하지만 글로벌적인 어떤 팬 플랫폼의 독보적인 기업은 현재로서는 지금 하이브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릴 때도 그거의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행보는 NFT, 그리고 블록체인, 메타버스, 결국 이제 팬 경험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그런 어떤 무슨 작품들이 나올지 상상할 수 없을 때 그게 결국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야, 이 기업은 앞으로 뭘 해나갈까? 어떤 방향은 있는데 그게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아. 그런 기업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딱 명확하게 그려져가지고 그거지 하면서 숫자까지 계산되면 이제 그 기업은 어느 정도 고정권력을 형성하게 되겠지만, 야, 이거 뭐 딱 가늠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모든 게. 이 기업이 해나가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 기업의 지금 업세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지역, 산업과 산업, 팬 경험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탄탄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등 4개 영역에서 경계 없는 확장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하이브가 공개한 오리지널 스토리 보면 뭔가 좀 만들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하이브는 우선 아티스트를 캐스팅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들을 만들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엄청난 계획들을 갖고 있네요. 내년 웹툰, 웹소설로 소개될 4편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중 BTS 오리지널 스토리 세븐 페이츠 차쿄 내년 1월 15일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론칭할 예정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두나무 쪽하고도 이제 지분 인수하면서 NFT 쪽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요번에 이제 두나무 의장, 송치영 동나무 의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죠. 두 분 좀 닮은 느낌이 있네. 하여튼 뭐 엄청난 행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의 계획과 발표를 계속 하고 있는 하이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펄어비스도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역세 국면에서 오늘 6.7%나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어떤 디지털 아바타 제작사에 투자를 하는 이런 메타버스의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결국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계속 시장에서 인정받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와 대비되는 어떤 흐름,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임사가 이제 NC소프트죠. 리니지 출시 첫날 어쨌든 매출 1위로 올라섰고 뭐 이런 좋은 어떤 결과물을 좀 냈어요, 사실상. 근데도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럼 이 이후에는 뭐 기대할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지금 메타버스나 NFT 지금 미래 어떤 방향성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게임사들이 리니지는 기존에 이제 리니지라는 어떤 IP의 마지막 월드라는 개념으로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하는 이 흐름인데 그 다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리 성공한다 한들 밸류에이션을 높여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주가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은 결국 미래에 대한 뭔가 좀 기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높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대비되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이룬 기업이 바로 이제 심텍입니다. 이 기업은 반도체 이제 그 패키징 업체인데, 이 DDR5라는 또 반도체, 넥스트 반도체라 볼 수 있죠. 메모리 반도체. 그 부분에 이제 선두주자. 결국 이제, 대장주격이죠. 예, 그런 기업으로서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제목이 좀, 예, 좀, 뭐랄까.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또 놀랄 줄을 몰랐다. 예, 저번에도 엄청났는데, 이번에도 실적이 엄청났네. 이런 의미인데요. 좋은 실적, 3분기, 전분기 대비 큰 폭의 이익이 증가했다. 매출액은 3,660억, 영업이익은 504억 원을 기록했다. 아, 분기의 영업이익이 504억. 이 기업이 지금 시총이 1조 1,000억이에요. 오늘도 이제 18%, 거의 20% 가까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1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엄청나게 반응한 거죠. 전분기 대비 각각 12.7%, 61.4% 늘어났다.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은 매출 믹스 개선 때문이다. 패키지 기판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 기판이 이제 증가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4.2%포인트. 제조업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던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하반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22% 추가 상향한다. 이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고, 또 이제 엄청난 이제 상승을 좀 이뤄낸 거죠. 내년도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퍼가 6.5배 적극 매수 추천한다. 그래서 피어 평균 9.3배 대비해서 지금 뭐 내년 예상 실적 대비 밸류가 낮은 수준이니까 업사이드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전방산업 세트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매출액은 전년비 22%, 영업이익은 42%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 칩의 어떤 스펙 고도와 특히나 이제 AP 같은 게 5G 통합칩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고부가 가치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심텍의 어떤 실적에 굉장히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주 장세 명확하죠? 신고가 내는 거 보면. 그래서 명확한 어떤 포인트, 바이오는 어떤 진짜 파이프라인 기대 가치라든지 좋은 어떤 임상 발표, 어떤 그런 것들, 빅딜. 그리고 이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실적과 이제 장비주들은 어떤 수주 어떤 관련된 모멘텀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 장세가 명확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 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장이에요. 이게 뭐 어떤 특정 종목군들만 이제 움직이고 상승 나오고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또 상대적인 어떤 소외감까지 그런 종목이 없으면 느끼면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그 주식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뭐 주말에는 제가 토요 강좌로 여러 가지 어떤 섹터나 이제 기술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제 바이오 관련된 토요 강좌 또 올라갈 거고, 그래서 같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지금 좀 어려워진 시장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아진 시장에서도 꾸준한 수익과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안한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심박사는 또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박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